안녕하세요. 호랭몬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한국철도공사 성악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레일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레일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관 4분, 여러분 1명 해서 4대1의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10분 동안 한 번만 진행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면접 준비하신 거 발표를 하실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상황 면접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고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경험 면접 4분 진행하고 면접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 앞에 가면은 줄을 서실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들어갈 텐데요. 가장 앞 사람, 즉 이제 면접을 보기 직전의 상태일 때 여러분들한테 종이 2장이 주어집니다. 그 종이에는요, 상황 면접과 관련된 설명들이라던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상황 면접을 준비하셔서 들어가셔서 발표를 하시면 되고, 준비 시간은 7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분 동안 여러분 필기를 하신 다음에 앞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시험지를 회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원자가 나오면은 진행 요원들이 다시 이렇게 종이를 줄 텐데 그거 가지고 들어가셔서 보면서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상황 면접이란 도대체 어떤 형태의 면접이냐라고 했을 때 가상의 직무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냐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면접인데요. 뭐 민원 관련 상황, 상사와의 갈등, 동료의 비협조 아니면 직무와 관련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이런 것들을 물어본 형태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 상업 면접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업 면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좀 원론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동료가 너무 착해서 모든 일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 이제는 나한테 그 업무가 넘어오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팀장님이 기존에 쓰던 보고서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고집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팀과의 소통에 좀 방해가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되게 이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질문들 있죠. 요런 것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던가 국민연금공단 요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코릴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들은요. 조금 더 직무랑 밀접하게 연결된 성향을 줍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 직무에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고요. 거기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신 쪽이라면 통신 관련 문제가 나올 거고 관제 쪽이라면 관제 관련 문제가 나오는 것이 코리일 상하 면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저런 그냥 일반적인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이 아니라 좀 직무와 관련해서 준비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요. 상황 면접을 통해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이 모범 답안을 찾다 보면은요. 상황 질문에 똑같이 나왔을 때 취준생들의 답변이 되게 비슷하고요.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차별성 없는 뻔한 답변들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좀 받게 됩니다. 상황 면접이라는 걸 통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지원자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코레일형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친구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직무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약간 그 가산점 요소로서 너의 경험을 덧붙여서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황 면접은요, 모범 답안을 추구한 형태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끔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상황 면접에 대해서 되게 멋있게 챗GPT처럼 좋은 어떤 모범 답안 같은 걸 짜주는 글이나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딱 볼 때는, 그래, 말이 되는군, 훌륭하군,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그렇게 되게 멋있게 구조적으로 답변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아마 안 되실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적으로 면접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메소드 빙의. 내가 실제로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이제 이거를 실제 기출문제 기반으로 제가 몇 가지 모범 답안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제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모범 답안이라는 말은 되게 어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가 뭔데 모범 답안이라는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면접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전개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딱 정해진 틀에 박힌 약간 좋은 답변 이런 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모범 답안 알려줄게요라고 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좋은 강사는 있던 아니란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마케팅, 홍보 수단이에요. 어쨌든, 자, 그럼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역사 내에서 고객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한 민원인 10살 자녀가 혼자 열차를 타러 온다고 전화를 해서 열차에 잘 탈 수 있게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승무원들은 휠체어 승객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딱 구조적으로, 아, 이런 경우는 뭐 규정이 어떠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상하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우선은 저는 요청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거절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경험상 아마 그냥 규정에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아마 분명히 고객님께서도 좀 납득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애초에 이런 요구를 지금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일반적인 고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역사에 사람이 너무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 자녀를 바로바로 신경 쓰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좀 개인적 부탁에 의해서 다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 아, 저정 상황이면은 좀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도록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고객이 다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께서도 좀 막무가내로 아, 10살 자녀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너희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좀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저는 간단하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도와준다라거나 아니면 혹시 좀 승강장 쪽에 탑승하는 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무전 같은 걸 통해서 아 인상착의 말씀드리면서 아 지금 곧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갈 텐데 잠깐만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 경험상 좀 저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민원을 저희가 안 들어주면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강경하게 좀 안 된다고 하긴 힘들고 대신에 좀 이게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기차에 잘 탔는지 정도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엔 출발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같은 거 부탁하셔도 그땐 도와드리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전달을 드려야지 다음에 똑같은 요구를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규정에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저희도 이런 걸 거부하기 위해서는 좀 근거 같은 게 필요하니까 좀 주기적으로 이러한 특수민원 케이스들을 모아서 지침 등에 반영을 하고 개정해서 나중에 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좀 저희가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무기를 만드는 게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발표하면 어때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좀 겪은 것들, 느낀 것들, 생긴 것들을 자연스럽게 펼쳐나가는 형태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규정이 어쩌고, 막 규정에 입각해서 막 거절을 드리고, 막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감과 설득을 통하여 막 대화를 시도하고, 이런 말을 하려면 면접관 들을 때 얼마나 개노잼이라는 거였죠. 면접관 들을 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재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이 말하고 다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변별력, 차별성이 어떻게 생길 것이며, 과연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여러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선임과 2인 1조로 작업을 하면서 오늘의 입판 작업 계획을 다 놔둔 상태입니다. 입판 작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역사 내에서 그 선로에서 운행 중인 열차 말고요. 역사 내에서 서로 이렇게 그 운행 준비하고 이제 열차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이 입판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짜둔 상태인데 결재권자인 상사님께서 자리를 비워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임은 오늘 작업량도 많고 열차 지연되면 안 되니까 일단 작업 시작하고 사장님 돌아오면 나중에 후결제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처해 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 그리고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무라는 건 이미 저희가 다 하는 거고 상사님께서는 아마도 그냥 보고 받으시고 간단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진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주된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결제라는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사실 이 과정에서 뭔가 혹시 모를 실수 잘못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 진짜 사고가 나거나 아니 뭔가 잘못돼서 나가는 열차에 문제가 생겼거나 했는데 만약에 그게 보고가 안 된 상태였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였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열차가 잠깐 지연되는 거랑은 좀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큰 사태가 벌어지고 잘못하면 진짜 저희가 코레일 약간 뉴스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임님께 최대한 좀 상사님께 결자를 받아보자고 전 설득을 해볼 것 같고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좀 자리도 찾아가 보고 개인 휴대폰도 전화 걸어보고 아니면 혹시 이렇게 주변 사람들, 팀원들한테 상사님 어디 가셨는지 수소문도
신청도 해보고 해서 좀 빨리 찾아보도록 노력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진짜로 정말 너무 급한 상황인데 안 계신다 하면은, 만약에 차장님이 결재권자라면은 뭐 메신저라든가 카톡 같은 거 남겨두고 뭐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려고 한다라는 걸 높은 분들한테 좀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만약에 이 과정 때문에 시간이 끌려가지고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게 우려가 된다 하면은 아마 팀 내에 혹시 좀 그 전에 입판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아마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좀 손 남는 분들 혹시 계시면 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고 이번만 아마 제가 평상시 행실을 잘했다면 좀 투덜투덜 하시더라도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나중에 비타민이라던가 식사 같은 거 한번 대접하면서 좀 감사했다라고 좀 챙겨드려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뭔가 되게 매뉴얼대로 딱딱딱딱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게 상황 면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형태로 우리는 상황 면접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 쉽습니다. 내가 말하기 훨씬 쉬워요. 두 번째로 면접관 입장에서 훨씬 잘 들리고 듣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어때? 내 생각이 훨씬 잘 보이니까 면접관은 저에 대해 파악하는 게 훨씬 편해져요. 애초에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를 이렇게 알아주세요, 파악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면접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들의 면접 준비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무료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 인성 면접, 상황 면접 두 가지 모두 다루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상황 면접 파트 중에 약간은 제가 아직 가져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취준생분들이 면접에서 되게 평상시에 말하던 거랑 다르게 되게 힘들게, 어렵게, 딱딱하게 말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가 말하는 게 되게 힘들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어렵지 않게, 면접 준비가 힘들지 않게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 같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5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보실 때까지 이제 강의를 녹화본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날 시간 안 되더라도 신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조금 늦게 봤다 하시는 분들도요,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시면 제가 녹화본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면접 특강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 필기 합격하고 나시면은 카카오톡 호랭몬 아이디로 친구 추가한 다음에 합격장 이름만 보이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 호랭몬 공기업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면은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제가 면접 특강 공지 해드릴 텐데요. 오픈 카카오톡에 호랭몬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1784 누르고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 적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자 면접 특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